안녕하세요, 로이첨상입니다. 현대모비스 총 4항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항목을 사례로 살펴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생산 공정 혹은 생산 기술 이렇게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다뤄볼 거고요. 그럼 바로 항목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지원 직무를 이해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직무에 자기가 적합하다는 걸 경험을 근거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비율은 대충 1대1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지원 직무는 이제 공개 정보를 토대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고 알아봤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성을 보여주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적합한 것.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얼마나 적합하게 쌓았는지 드러내는 그런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을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단락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본인 내용만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본인의 색채와 본인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드러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단락이에요. 그래서 어, 크게 구분하자면 첫 번째 단락은 정성, 두 번째 단락은 노력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대1로 구성을 하니까요. 첫 번째 부분부터 갈게요. 이 첫 번째 포커스는 생산 현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첫 장면으로는 좋죠. 그래야 그 장면 설명에서 나아가고 있는 미래 방향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짚어보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니까요.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일단 부품 제조 회사죠. 차량 부품 제조 그리고 모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다수의 부품을 모듈로 제작하는 생산 공정에는 다양한 유형의 검사와 측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원 직무가 생산 공정에 있어서 검사 이런 쪽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어휘가 드러나야 적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글을 읽을 텐데 그래서 적합하다는 느낌이 좀 와닿게 하려면 관련 어휘를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부품과 모듈은 빠지면 안 되는 어휘고요. 그리고 이쪽은 직무가 생산 공정 검사 쪽이니까 검사와 측정 이렇게 어휘를 넣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율주행 차량, 커넥티드카 이런 게 많이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공정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 점을 써주면 공정에서 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에 따라 모듈 중 전장 부품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에 걸맞은 공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모듈, 그 중에서 전장 부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검사를 해야 되는 공정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 더 넣자면요. 이제 직무에서의 목표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될 직무가 왜 중요한지 언급을 해주면 정말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목표가 명확하면 그 사람이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고 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런 취지로 여기에서 목표를 언급하면요. 현대 모비스는 딥러닝을 생산 현장에 접목해 정밀한 영상 분석으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대모비스가 딥러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게 조사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공개 정보에서요.
언론 기사도 있고요. 뭐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검사 현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언급하고, 딥러닝이라는 어휘는 이 직무와는 빠질 수가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다른 내용을 쓸 때, 추가적인 내용을 쓸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는 불량률 최소화, 검사니까요.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해주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직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다루고 있는 제품, 검사에 대한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검사해야 되는 대상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세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요. 전장은 전자기기의 특성을 띠므로 부품이 상호 집적해 이뤄내는 성능을 검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뭐 부품을 여러 개 연결해서 엄청난 수주겠지만 간략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 부품을 연결해서 모듈을 만들 때 그 모듈에 대한 검사는 한 부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의 특성을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검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다 직무 현장,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에 덧붙이자면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지로 설명을 해주면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는 게 적합해 보여요. 여기선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충돌과 진동에 의한 부품 마모와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검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요. 충돌, 진동, 내구성까지 모두 다 겸비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검사를 정말 집약적으로 잘 진행해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품 카테고리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글의 흐름과 구성에 맞춰서 관련 내용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문장 나열이 다 그런 식으로 해야 전체 면에서는 구성이 괜찮다 이런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하나를 했고요. 여기까지 오면은 전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건데 부품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딥러닝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직무 자체가 제한 전공이 있어요. 컴퓨터공학도 또 전자전기공학, 제어공학 이렇게 허용되는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딥러닝을 얘기했으니 소프트웨어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자장비와 영상기술을 조합해 공정 방향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인 소프트웨어 다루는 지식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넣은 거예요. 본인이 이 페르소나는 컴퓨터 공학도 부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으로 드러나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나는 갖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던진 거죠. 당위성인 이야기도 있어요. 영상기술과 전자장비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지식은 또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직무에서 필요한 요건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모비스가
지향하고 있는 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로는 점점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또 전자부품이 늘어나니까 더욱더 검사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도와 취지가 담긴 문장이 드러나면 이 문단에는 적절하겠죠. 그러면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총수는 4만 개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 검사해야 될 대상도 늘어나고 검사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려면 검사도 잘 진행이 돼야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두루두루 엮어서 마무리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생산성 높은 모듈 공정과 높은 정밀도 높은 검사 공정을 아우르는 역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부응해야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에서 지금 주력으로 또 미래 주요 동력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요 소재로 삼았고요. 그 소재를 뒷받침하고 또 직무와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더 담아내고자 소프트웨어라 또 전자전기공학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다는 여러저러 정황들을 단락에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자 정도를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로 담았고요. 이제 다음 단락은 직무의 역량을 소개하는 그런 단락이죠. 그 단락에 있어서는 분명히 담아내야 될 게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얼마만큼 전공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함께 또 특수하게 컴퓨터와 제어공학 이런 쪽에 관련 지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우선 이 페르소나는 전자전기공학이 주전공이고 컴퓨터가 부전공이니까요. 전자전기공학부터 설명을 하죠.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며 전자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지식을 익혔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도 전자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데 어떠한 역량을 갖췄는지 궁금해 할 수 있게끔 문장을 하나 넣은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가지로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능과 기능과 관련된 품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련성 있는 이야기를 적어 볼게요. 불규칙한 전압, 또 급작스러운 저항 발생, 또 내외부 온도 변화 등의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과 내구성의 범위를 늘려가는 응용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전기공학과 검사, 지원 직무가 생산공정의 검사니까요. 불규칙한 전압, 급작스러운 저항 발생, 내부 온도 변화 이거 검사에서 걸러내야 될 좀 리스크에 가까운 속성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변수로 봐서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내구성이란 거는 전 단락에서 얘기했듯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튼튼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응용 지식들을 배웠다라고 해서 첫 문장인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고리를 충분히 만드는 두 번째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전기공학인데요. 플러스에서
컴퓨터 공학 지식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전자전기공학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도 C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배우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다고 해주면 검사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죠. 그래서 아울러 C와 자바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각종 장비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도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식도 있으니 검사 장비도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 역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췄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에 대한 역량과 전자전기공학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점이니까요.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언급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하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전자전기공학과 연결하며 전문 감각을 함양했습니다. 강점인 거죠. 지금 페르소나의 두 분야를 전공했으니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있다면 거기에 정말 충족하고도 넘치는 그런 강점을 이 문장에 담아냈어요. 사실이지만 자신 있게 이런 점을 준비했다라고 드러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역량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부품이잖아요. 부품 생산인데 그 부품 중에는 사실 센서와 관련된 부품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그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센서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는 검사니까요. 직무가 그와 관련된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전공 지식을 알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컴퓨터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한 센서가 무척 많습니다. 아무래도 센서는 하드웨어 쪽이니까요. 소프트웨어로 이제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무척 많은데 이 센서를 어떻게 관리한 거를 공부했다라고 이어지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습을 해서 이런 거를 익혔다라고 보여줄 거예요. 바로 실습 내용을 쓰면요. 학과 실습을 통해 일정 범위 이상의 전압이 발생할 경우 센서가 작동해 앱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일종의 레귤레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앱으로 받아 또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학과 전공 커리큘럼에 있지만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런 걸 했다고 하면 검사와 관련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강점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습도 나왔고 전공에 대한 일반 지식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뭔가 목표를 제시하면 목표 혹은 포부를 제시하면 굉장히 흐름상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지식을 적절한 제어와 관리에 접목해 생산 공정, 불량, 률 최소화에 도전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직무의 목표인 생산 공정, 불량률 최소화 도전하겠다. 근데 여기서 드러난
주요하고 있는 제어와 관리죠. 제어와 관리는 아무래도 검사할 때도 반드시 다뤄야 되는 어떠한 행동 요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니 그런 어휘를 넣었을 때 좀 더 직무와 적합성 있게 보여지니까요. 이런 내용을 한 번쯤. 그러니까 어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냐. 그거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제어와 관리를 넣고 그다음에 목표는 생산 공정 불량률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단락에서 딥러닝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모비스에서 현대모비스에서는 딥러닝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도 부전공을 했고 전자전기공학도 연결을 생각할 수 있는 지원자니까 이 딥러닝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 공학에서 딥러닝을 배웠는데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직무에 더 열심히 좀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볼게요. 컴퓨터 공학 과정으로 딥러닝 기본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과 환경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딥러닝 지식이 굉장히 많지 않지만 기본 지식만 익혔다고 하면 사실 면접 이런 데서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많이 안다 하면 혹시나 질문에 대답을 못할까 봐 좀 노심초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 지식을 익혔다라고 해서 새롭게 배우는 데 있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를 알고 있다. 를 보여주면 적절한 수위 조절이 같고요. 그 마무리로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빠르게 익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1대1로 다 구성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전기전자와 또 컴퓨터와 연결하고 또 제일 중요한 목표까지 언급을 해주면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와 컴퓨터 지식을 조합한 역량으로 불량률 0%에 도전하다. 이렇게 하면 제목에 전공 2가지 나오고 역량을 불량률 0% 직무가 검사니까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내는 셈이죠. 제목으로. 네, 이런 식으로 비중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럼 명확하고 뻔한 사실이라도 정성이 드러나게끔 구성을 하면 읽는 사람한테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생산 공정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